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시장의 힌트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수급 함께 살펴보시죠. 전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AI 랠리 속에서 전기 사용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전기 전선에 이어서 원전주까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우디 1,500원 수주 소식까지 전한 두산 에너빌리티 1위에 이른 위치에 있고요. 특히나 2위 혈액 투석기 관련주인데요. 전일 28% 넘게 급등하는 모습 속에 2위에 이른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상승 섹터 중에 로봇 섹터도 눈에 띄었는데요. 두산 로보틱스 8% 넘게 급등하며 3위, HLB와 삼성중공업까지 4위와 5위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장에서 외국인이 집중하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은 2차 전지 종목들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 머티, SK이노베이션과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도와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 연구자서, 이 해외 대규모 수출 소식까지 전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급등하는 소식 전하고 있고요. 기업은행, 은행주까지 오늘 더해가고 있네요. 그럼 계속해서 기관이 집중하고 있는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 기관 역시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1위로 매수하고 있고요. 이어서 다시금 엔터주의 상승불이 켜진 가운데 최선호주로 꼽히는 하이브, 이 막내 걸그룹이죠. 아일릿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3위에는 LG생활건강, 이 쿠팡과 올리브영 등 채널 다변화에 더해져서 지금 동남아 지역에서는 굉장히 판매량이 늘어가고 있다는 소식 속에 3위에 이름 올리고 있고요. 카카오는 4위, 역시나 은행주 남았습니다. 하나금융지주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장 기관이 집중하고 있는 그 종목들도 함께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1위로 담아가고 있고요. 한국자산신창 배당률이 6%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3월 27일이 배당 기산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배터리 계속해서 관심받고 있는 가운데 삼성 SDI 3위에 이른 위치에 있고요. 테크인 같은 경우에도 오늘 다시 한번 투자 경고 종목 해제 소식 속에서 급등하는 모습, 그리고 LG화학은 오늘 한 달 만에 오랜만에 기관의 순매수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수급까지 들어오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개인의 순매수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전일 종가 기준으로 반도체 두 대장주를 모두 매수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함께 담아가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에 이어서 완성차 업체 현대차, 그리고 방산주의 좋은 흐름 속에서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까지 5위에 이른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외국인과 기관, 개인의 순매수 종목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를 통해서 어떤 힌트를 알 수 있을까요? 고수님들 알려주시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의 주도 업종 가운데 좀 굵직한 종목들을 사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최근에 보면 종목별로 뭔가 연속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 가운데 이제 외국인이 오늘 좀 2차 전지주를 산다라는 것에 의미를 좀 부여해 볼 수 있을까요? 현재 구간 코스닥이 1% 넘는 상승폭을 조금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상승세 더 더해지면서 각각 4% 넘는 강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 종목 가운데서는 지금 시총 상위주 가운데 HPSP가 2% 정도 오르는 거 보면 좀 크게 오르지는 않는데, 지금 보면 하락하는 종목 수가 훨씬 많은데 시총상위 일부 종목들이 시장의 지수의 상승을 좀 야기시키고 있고, 코스피에서도 마찬가지로 LG에너지솔루션이 상승폭 조금 더 키우면서 3%대, LG화학이 3%, 그리고 삼성 SDI는 6% 넘는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급 특징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태보 고수, 어떤 특징 보입니까? 일단 뭐 수급에 써가지고 우리나라는 오늘, 우리나라는 이번 주에 선언 만기가 또 목요일 날 있고요. 그다음에는 미국도 금요일 날 선언 만기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는 다음 주 보시면은 BOJ 회의도 있고요, FOMC도 있고요. 그리고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엔비디아에서도 큰 컨퍼런스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는 앞서서도 방망이를 짧게 잡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그리고는 개인까지도 어찌 보면은 다들 좀 눈치를 보는 장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화면을 조금 열어주시면은 가장 특징적인 거는 지금 엔화와 원화의 환율입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뭐 좀 체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지난 3월 7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이 1,330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3월 12일이죠. 네. 거래일상으로는 4거래일 만입니다. 보시면은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하루에 거의 7원씩 지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러면서 현재 시점에는 1,310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도대체 1,310원을 언제 받는가 보시면은 거진 한 6개월 정도 됐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환율이 뚝뚝 떨어지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이 포인트가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은 이제 곧 있을 BOJ의 회의 관련돼 가지고 지금 이제 월스트리트 쪽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이제 일본이 진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네. 그럼 그렇게 되면은 일본의 아시아에 대한 어찌 보면은 이게 환율 측면에서의 달러 약세 조건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이쪽에도 좀 눈치를 보고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엔화는 강세로 가고 있지만 이제 일본 증시에 대한 대규모 매수세는 좀 멈춘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오히려 환율이 좀 강세로 가면서 이게 좀 더 이제 증시 쪽으로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오랜 격언이 있죠. 환율이 좋아지면 코스피가 올라간다. 원화가 강세로 가면 코스피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외국인의 매수 매도는 큰 의미가 없고 네. 환율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인 달러 약세가 지금 점쳐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최근에 이제 금값이 엄청난 공공행진이 펼쳐졌는데 달러 약세가 지속된다면 금값 의 강세는 지속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네, 최근 한 달 차트를 보시면은 금과 달러는 정확하게 반비례해서 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국내에서는 금 투자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 금을 투자하시면은 금으로 돈 벌고 달러로 잃거든요. 그래서 꼭 해지를 거시고 네. 달러 해지를 거시고 아니면은 그냥 현물로 사셔가지고 금팔찌를 차시는 걸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그 골드바라고 하죠. 그 판매가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실물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아, 없으세요? 예, 골드바 있으세요? 한 300개 있으신가요? 하나 얼마인 줄 아시고 지금? 얼마예요? 뭐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죠. 예, 어쨌든 뭐 금 가격에 있어서도 저희가 어제 비트코인 가격과 함께 환기를 했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점쳐지지만 어쨌든 엔화의 움직임이 달라지면서도 관련된 섹터나 투자에 대해서도 좀 방향을 달리해야 된다는 점을 여러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별로 하나씩 좀 꼽아 보겠습니다. 병 교수님부터. 예, 저는 삼성 SDI를 오늘 수급 특징주를 좀 보고 있는데. SDI 오늘 탑픽 많이 나오네요. 네네. 지금 6%대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26일 34만 2천 원 신저가 이후에 추세 전환을 좀 했고 인터배터리 2024에 관련된 모멘텀들이 수급의 어떤 개선 효과로 좀 작용을 했는데 일단 지난해 4분기 실적은 시장의 예상치를 좀 더 하회한 부진한 실적을 좀 보였고요. 3월의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다음 달에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 여기서는 관련된 또 조정의 빌미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이슈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미국의 IRA 세액공제 금액을 좀 빼면 적자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어떤 우려감도 좀 나오고 있고 네. 전체적인 전기차 수요 둔화 이 부분에 관련된 셀사의 수익 대비 효과들은 좀 감소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상승한다라는 어떤 단서는 없지만 저는 45만 원 아래에서는 계속해서 좀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추이에서도 전고체 배터리에 관련된 기대감, 4680 배터리에 대한 양산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저는 수급 반영은 좀 됐다라고 좀 판단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지속성을 좀 더 가져가려면 업황이라는 이 허들을 좀 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배터리셀 3사 안에서 실적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경쟁력은 저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유럽향 이 P5, P6에 관련된 이 프리미엄 배터리의 탑재량들은 4분기와 동일한 1분기에도 기조효과를 좀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셀사 3사 중에서 실적 이익 개선 효과는 좀 더 양호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삼성 SDI 45만 원 아래에서는 분할 매수가 유효하다. 이 점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삼성 SDI에 대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데 증권가뿐만 아니라 우리 고수분들의 탑픽으로 계속 꼽히고 있다는 거 여러분 투자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장렬 교수님은 어떤 종목이십니까? 반도체 이제 2차전지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네. 갑자기 생각난 건데 장을 사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장을 사자. 물론 일본 아까 우리 테이버고스가 얘기하는 환율 일본 엔화가 YC 컨트롤 포기해서 이번 달이 아니더라도 다음 달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내일 사이에 일본에서는 주요 기업들이 그 노조하고 임금 협상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네. 작년에 평균 한 3.58%인가 3.5% 올랐다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그 정도로는 굉장한 거예요, 임금이.
우리도 안 오르는데. 그쵸? 우리는 뭐 뭘 그 바라세요? 3.5%인데 네. 지금 시장에서 한 3.8%, 네. 3.9%까지 예상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퀘스천은 그 정도 가지고 움직일까? BOJ가 다음 주 19일 날.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얘기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은 사실은 BOJ다. 다른 것보다도 뭐 GTC건 해봤자 뭐 중요한 거 같지 안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반영돼 있고 BOJ가 만약에 액션을 취하면 아주 중요한 거고 액션을 안 취한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그 인플레이션,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예를 들어 임금 인상 같은 경우에 나오면은 다음 달에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걸 미리 반영해서 일본에서는 지금 차익 실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이 차익 실현이 일어나는 게 걔네들의 우리나라 대비했을 때 피오 그룹이 주가 밸류에이션 내려가니까 한국의 밸류에이션도 내려가느냐 이렇게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고 거기서 약간의 이익 실현하고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그 모티브를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을 사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보여져서 대선이 대선이 아니죠. 총선이 4월 11일인데 그것만 잘 넘긴다면은 좀 대세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 대세 상승이요? 대한민국 장. 그래서 개별 주식은 다 올랐어요. 반도체도 오르고 엔비디아가 더 빠지면 엔비디아가 한 10% 더 빠지면 한국도 조정받을 것 같은데 네. 반도체 조정받아도 반도체 말고 딴 데 갈 데가 많기 때문에 한국 장이 그렇게 안 빠진다라고 보고 2분기까지 끌고 가는 것이 어떨까라고 네.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추장 된장 아닙니다. 한국시 장을 사자. 그렇게 되면 이제 종목별로 고르기보다는 이제 인덱스 투자의 방식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함께 투자를 하는 게 어떤가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김종일 교수님도 한 점 뽑아주시죠. 네, 뭐 종목을 꼽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뭐 만기를 앞두고 현선물, 그러니까 3월물에서 6월물로 지금 롤오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롤오버가 생각보다 굉장히 견조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지만 지난주부터 외국인들 매수 탄력도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거든요. 네. 오늘도 뭐 별로 안 사고 있는 모습이고 아마 만기까지 별로 안 살 것 같은데 만기에 금융투자에 최근에 늘어난 매수가 대거 청산될 가능성이 현재라면 좀 높아 보이는데 그걸 만약에 외국인들이 저가에서 받는다면 조금 전에 뭐 김장일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지수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쉽게 안 밀릴 가능성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근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만 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전체적으로 주주환원 관련주도 계속 사고 있고 그다음에 뭐 아까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일부 2차 전지 같은 종목군들도 사고 있으니까 그렇게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사고 있는 종목을 뭐 1월 말부터 계속 집중해 봐야 된다라고 계속 언급드리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LG전자입니다. 2월 달부터 확연하게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업 측면에서 봤을 때 B2C는 뭐 여전히 뭐 급격히 개선될 가능성 낮아 보이죠. 뭐 월풀이나 뭐 일렉트로룩스 주가를 보면 이미 답이 나와 있고요. 그런데 B2B를 LG전자가 지금 급격하게 늘려가고 있다는 거죠. VC도 결국은 뭡니까? B2B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VC뿐만 아니라 공장 자동화 쪽에서 LS그룹과 연동해서 B2B를 적극적으로 늘리려고 하는 시도가 나오고 있는 것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LG전자도 그동안 많이 속썩였지만 계속 좀 주목해 봐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LG전자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도 그렇고요. 계속 뭔가 시장에 좋아질 만한 모멘텀은 없는데 수급이 유입되고 있어서 좀 의아했는데 또 우리 김종일 교수님께서 탑픽을 오늘 골라주셨네요. 마지막으로 퇴보 교수.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를 다시 한번 봐야 할 때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하이닉스가 그 일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 양봉 마감했습니다. 네. 아주 어찌 보면은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차익 실현은 그냥 미국장에서 일어난 일이고 네. 그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혹은 그래서 AI 반도체 관련돼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볼 거냐 이런 관점으로 놓고 보시면은 여전히 SK하이닉스에 대한 업사이드가 남아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는 지난주였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한 매수 보고서가 월스트리트에서 나왔다라는 점. 그 부분에서도 여전히 지금 앞으로도 HBM 관련돼서 투자가 발생하고 실적이 나올 거고 그리고는 그 업사이드 혹은 이런 사이클 자체의 사이클 고점이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빠지고 혹은 이렇게 힘이 없을 때 계속해서 우리는 하이닉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하이닉스가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삼성전자도 지금은 꼭 보셔야 됩니다. 환율이 좋아졌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고 가장 크게 외국인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은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될 거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참고를 해보셔서 반도체 대형주를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화하는 환율,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국내 증시, 특히나 이제 대형 반도체주에 있어서야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한다라는 시각들이 많은 만큼 우리 또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많이 플러스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종목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렬 고수는 이제 종목보다는 전체 시장을 사라라는 의견 주셨고요. 김종일 고수 LG전자, 변영임 고수의 삼성 SDI, 테이버 고수 SK 하이닉스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 장탑5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엔 또 강력하게 펀치라인을 뚫고 급등할 만한 종목들 찾아보는 시간이죠. 강영균의 펀치라인 이어집니다.